네, 세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금요일의 요정 우리 황성수 주머니 마인드맵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수식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헷갈려요.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일단은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뭐 일주일 예. 동안 뭐 잘 보내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좀 줄어가지고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또 좋으시잖아요, 그게. 예, 그 핵심만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예. 말씀드리고요. 또 방송에 못한 이야기는 예. 또 할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때 거기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방송도 있고 노란 예, 예. 톡방도 있고.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준비한 마인드맵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 한 주 그 IT 업계의 가장 핫 이슈였습니다. 바로 이제 DDR5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DDR5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 예. 그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도 한번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초등학생도 보고 할머니도 보십니다. 예, 예. 이러니까 저희가 진짜 쉽게 설명을 해서 딱 정보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DDR5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과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DDR5 메모리 D램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예, 예. 있고 거기서 공급은 또 줄고 있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하다 이런 예, 얘기가 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일단은 볼까요? 네, DDR5의 그 포인트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바로 이제 DDR4, 그러니까 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DDR5의 차이점, 예. 그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DR5로 뭐 전환한다는데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DDR4에서 5로. 예, 그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뭐 DDR5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지 네, 그 점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이제 수혜 업체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한번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할머니한테 이게 안 보인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예. 그거 한번 조금만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DDR4 대 DDR5 이게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이제 DD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뭐 DDR은 앞에서 말했지만 D램의 이제 진화 단계인데요. D램은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에 이제 장착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정보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를 좀 관여하는 그런 예.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뭐 이제 PC를 하다가 갑자기 뭐 PC 화면이 멈추거나 그리고 버퍼링이라고 하죠. 예. 뭐 버벅거리고 뭐 동영상도 제대로 이제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D램이 그런 뭐 컴퓨터의 성능에 상당히 큰 그 영향을 미치고요. 예. 앞으로 뭐 시대가 점점 변하니까 뭐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교체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생각해서 우리 뭐 USB 메모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DDR 같이? 네, USB 메모리는 낸드인데요. 낸드. 낸드하고 D램은 다른데 또 다른 거예요. 예, 낸드는 전원이 없어도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아. 근데 D램은 네, 이거 전원이 있을 때만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네, 컴퓨터 성능에 굉장히 그렇죠. 큰 영향을 일단- 끼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이런 그 하드 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CPU, 그러니까 뭔가 좀 연산을 하고 사람이 두뇌처럼 예. 뭔가 좀 계산을 하는 부분에 아.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예. 컴퓨터에 뭐 HDS도 틀고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뭐 그렇죠. 이래 하다 보면 여러 개 틀다 보면은 갑자기 뭐 버벅거립니다. 예. 이게 바로 D램 용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D램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돌아가는 성능 높이는 거 뭐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반도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DDR4보다 5가 예, 그래서 DDR5는 전송 속도가 DDR4보다는 2배 이상 빠르고요. 자, 그리고 네, 전력 소모도 20% 이상 적습니다. 자, 그래서 속도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고 그리고 칩의 크기는 한 10에서 15% 정도 크고요. 요거 왜 중요한 거예요? 네, 이따가 보면 이제 칩 크기가 크다는 게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 요게 이제 칩 크기가 크니까 그만큼 뭐 단가가 더 비싸거나 아니면은 공급 같은 걸 더 줄어들고 공급을 하거나 약간 예, 이렇겠네요. 보통 보면 우리가 반도체는 그 웨이퍼라고 둥근 원반 모양의 그렇죠.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와플 파이처럼 딱 찍어가지고 칩을 동그랗게. 만들어내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칩의 크기가 커지면은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네, 칩이 좀 적어집니다. 100개에서 80개로 그렇죠. 이렇게. 네, 칩이 적을수록 많이 이제 웨이프 하나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예. 이렇게 칩이 커지면서 네, 하나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네, 칩의 개수가 좀 줄어들고요. 예. 이 점이 네, 공급을 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전환 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DDR5로 전환하면은 예. 네, 일단 뭐 신규하고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건데요. 특히 이제 서버 쪽에 네,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버는 24시간 내내 정보를 주고받는데요. 자, 근데 앞에서 봤지만 이 전력 소모가 20% 이상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는 하루 종일 그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근데 뭐 DDR5로 바꿔놓으면은 전기료가 훨씬 줄겠죠. 그게 막 엄청 큰 데이터 센터는 몇백억씩 하잖아요. 그 전기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서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원가는 30% 높지만 일단 바꾸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전기료가 주는 게 원가를 충분히 상쇄하게 되고요. 계속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서버를 교체하기도 하고 앞으로 신규로 증설하는 서버들도 앞으로 DDR5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공급 제약은 뭐가 있나요? 네, 공급 제약은 앞에서 제가 칩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한 장의 웨이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뭐 만일에 증설 안 하고 같은 그 캐파, 네, 같은 생산량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 생산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D램의 수급에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으니까 D램 가격이 좀 상승하게 하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요거는 참고하시면 어렵지 되겠습니다. 않게 그냥 산수 개념인 거네요. 원래 100개 생산할 수 그렇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칩의 크기가 늘어나니까 조금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그렇죠. 네. 이런 산수 개념입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효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누가 수혜를 보느냐. 그게 네, 궁금해요. 맞습니다. 뭐 우리 뭐 투자자분들은 수혜 업체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예.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일단 그 가격이 이제 30% 정도 네, 높기 때문에 D램 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속도가 빨라지고 이제 동작 변압이 좀 변경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네, 소켓이나 파츠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 뭐 소켓이 뭐냐면은 반도체를 끼우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검사를 할 때 반도체를 네, 이제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데요. 뭐 그 부품이 바로 소켓이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DDR5는 전공정 장비 업체들한테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데요. 왜냐하면은 전공정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둥근 웨이퍼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에 그 회로를 새겨가지고 찍어내는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뭐 이제 설계도 바뀐 그만큼 네, 그 입력해가지고 예. 회로를 찍어내면 되니까 전공정은 바뀌는 게 없고요. 근데 후공정은 뭐 속도도 빨라지고 자 그리고 이제 네, 뭐 전압도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공정 장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공정 장비 업체 쪽에 상당히 큰 수익이 기대되고요. 그럼 D램 만드는 업체 중에서 거기에 공급하는 후공정 장비를 대는 그런 기업들. 그렇죠. 뭐 기존의 그 후공정 DDR4에 쓰던 장비로는 검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전력 소모도 달라지니까 좀 다른 장비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후공정 쪽에 수익이 기대된다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계 구조 변화, 이건 어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설계 구조가 이제 변하는데요. 예. 그래서 뭐 DDR4에서 DDR5로 변하면은 자 메인보드가 담당하던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가 이제 D램 칩으로 이제 이전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살짝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전력을 관리하던 걸 예. 이제 커다란 이제 메인보드, 커다란 판에서 하다가 하나의 칩으로 이제 이관됐다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기판도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수동 부품 중에 특히 파워 인덕터라는 거를 신규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리의 효율성을 좀 개선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 파워 인덕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뭐예요? 길어진 상승 사이클. 그래서 네, 뭐 DDR5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형 산업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사이클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DDR5로 인해서 일단 수급이 점점 타이트해지고 보통 사이클이 꺾일 때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합니다.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DDR5로 전환하면은 네, 공급이 줄어들고 오히려 또 수요는 느니까 네, 아무래도 상승 사이클이 좀 길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길어지면은 예.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또 실적을 꾸준하게 좀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소재주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른 그런 후공정 업체나 소재 업체나 예. 이런 게 더 유망하게 보인다라는 게 들리는데 일단 한번 관련주 펼쳐보겠습니다. 네, 뭐 관련주는 앞에서 제가 수혜 업체별로 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6개의 뭐 관련 부품군이 있는데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제조, 후공정, 기판, 소켓 파츠, 수동 부품 그리고 소재 이렇게인데 예. 요게 이제 큰 글씨고 빨강색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목.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보라색 글씨를 예. 한번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보라색 글씨가 있는데 보라색 글씨 있는 종목들은 디램의 비중이 좀 높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디램 쪽에 그 매출이 좀 높은 업체들이고요. 까만색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예, 종목들. 변동성이 있는데 오늘 빨간색을 제가 칠한 종목들도 일단 뭐 디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은 종목들이니까요. 그 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 보라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DDR5 관련된 이슈가 좀 떠오르다 보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예.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격도 좀 벌어지고 지금 신규로 좀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오른 종목 외에 또 이제 후발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고 밸류도 비싸진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종목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궁금해서 하겠습니다. 현기증 나니까 일단 펼쳐주실까요? 예. 어우, 네.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먼저 이제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요. 예. 후공정 장비 업체에서는 유닛 테스트,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유닛 테스트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든 업체입니다. 예전에 DDR3에서 DDR4로 전환될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를 좀 받았고요. 특히 뭐 이제 버닝 장비나 스피드 테스트 장비에 상당히 뭐 수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DDR5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는 76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466억 원, 예. 내후년에는 793억 원으로 상당히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여러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테크윙인데요. 테크윙. 네, 테크윙은 메모리 핸들러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 버닝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 반도체 핸들러가 뭐냐면은 이 검사를 해가지고 불량품하고 양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이제 핸들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 핸들러고요. 그래서 뭐 핸들을 생산하면서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되고, 자, 그리고 지난 뭐 2분기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실적을 보니까 원래 587억 원에서 내년에는 832억 원.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또 폴더블 폰 관련주기도 한데요. 예. 좀 있으면 이제 갤럭시 언백 행사가 열리는데 뭐 자회사인 ENC 테크놀로지가 폴더블 모듈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 쪽에 이런 재료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테크윙은 일단 뭐 이제 밸류 쌉니다.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할 때 예. PER이 8.3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기간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이니까 뭐 이 종목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뭐 엑시콘도 있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PDF 파일로 받아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예. 자, 기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라색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보면 뭐 기판 업체들은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이니까 예. 기판은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보시긴 낫고요. 뭐 최근에 심택은 많이 올랐는데 뭐 심택은 앞으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종목이고 공략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조정 시 아니면 좀 눌림목일 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씩 모아가면 좋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빨간색 큰 글씨로 코리아 서키트를 좀 강조해 드리는데요. 예. 뭐 지난주에도 제가 코리아 서키트를 탑피로 꽂았었는데 오늘도 코리아 서키트를 좀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는 인쇄로 기판 업체고요. 이 회사는 특히 뭐 PC와 서버 디램량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디램 쪽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쪽의 기판도 특히 이제 주기판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기나 뭐 이 스페터시스 대덕전자가 이제 사업을 중단하면서 예. 그 물량을 모두 받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쪽에 이런 좀 모멘텀도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현재 밸류도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6.4배 정도로 상당히 예. 좀 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인도 꾸준하게 매수한 종목인데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자리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네, 코리아 스키트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뽀리아까꿍님께서 요거 타이밍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요거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반도체 담아야 될 시기인가요? 라고 여쭤보셔서 지금 타이밍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반도체 중에 이번 주에는 DDR5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는데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는 약간 예.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올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가 좀 늘 줄 알았는데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총수가 또 구속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좀 탄력성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뭐 낸드 쪽에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바로 DDR5로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되면서 DDR5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반도체에도 여러 좀 테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오를 만한 테마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네, 제가 이제 빨간색 종목 위주로 예. 특히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도 좀 이제 조정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소켓 파츠, 수동 부품, 소재 이런 거 조금씩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소켓 파츠 같은 경우에는 네, ISC가 네,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 뭐 빨간색의 작은 글씨로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DDR4로 이제 교체될 때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뤘고요. 특히 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교체 시기에 주가가 4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뭐 차트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2014년, 2015년에 상당히 좀 가파른 네, 주가 상승을 이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DDR5로 전환할 때도 아무래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니까요. 예. 이 종목도 이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수동 부품 쪽에는 네, 아비코 전자를 제가 빨간색 칠했는데요. 예. 앞에서 네, 이제 DDR5 없었는데 DDR4에는 없었는데 DDR5에 신규로 채용되는 부품이 바로 파워 인덕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 인덕터를 이제 주로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아비코 전자고요. 네, 상당히 뭐 큰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요거 우리나라 업체예요? 예,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근데 이름이 일본 그 카레집이랑 좀 연상이 되는 것 예,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요. 예. 네, 우리나라 업체고 특히 뭐 이번에 특히 DDR5로 전환되면서 예. 가장 뭐 좀 주목받을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재는요? 네, 소재 업체들도 많은데요. 네,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눈여겨볼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번엔 삼성이 그 DDR5에는 하이 K 메탈 게이트 공정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는데요. 예. 이 공정은 기존 공정보다는 이 전력 소모가 한 13%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DDR5는 DDR4보다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력 소모를 좀 더 네, 促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이 공정에 쓰이는 그 HKMG 관련된 그 소재를 바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제 PER은 12배 정도고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눌려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뭐 지금 구간은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을 지금 찍어주셨는데 아비코전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리아 서키트, 테크윙, 유니테스트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제 황성수 매니저가 가장 좋은 종목을 꼽자면 다 좋은 종목이겠지만 예. 가장 좋은 탑픽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뭐 빨간색 종목 모두 뭐 탑픽으로 꼽아도 손색 없는 종목인데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밸류도 싸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인 테크윙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테크윙. 예, 예. 그럼 요거 언제 갈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해요. 자, 그럼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테크윙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에 고점을 찍고 좀 조정 보인 이후에 최근에 네, 7월 중순 이후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지만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고요. 예. 그래서 뭐 지난해 영업이 379억 원, 올해 587억 원, 내년 832억 원, 내후년 954억 원으로 앞으로 뭐 향후 한 3년 정도 꾸준한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뭐 투자자별로 보면은 최근에 네, 기관의 매수세, 특히 뭐 투신이나 금융투자 쪽에 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네, 밸류도 네, 일단 뭐 시총 대비 지금 시총이
시총이 한 5,468억 원인데 뭐 내년 예상 순이익이 655억 원입니다. 채 10배가 되지 않고요. 그렇네요. 네, 상당히 좀 밸류도 싸고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밸류는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왜 못 가요? 네, 근데 실적이 워낙 앞으로 많이 성장하는데 예. 내년 예상 실적 대비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기다리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주가란 거는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 8월경에 이런 주가는 내년 실적을 미리 선반영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주가는 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또 이제 수급도 들어온 종목이니까 예.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한 2만 한 8, 9천 원 구간에 단기 저항 매물이 좀 있습니다. 이 저항 매물만 좀 소화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넣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크윙 탑픽으로 뽑아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들 황성수 매니저의 이런 PDF 파일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 창구 샵 2034로 네, 주머니 마인드맵이라고 띄어쓰기 하지 않고 네, 그대로 그 입력해 주시면은 7글자. 예, 7글자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 그 노란톡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 오늘 DDR5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샵 2034 주머니 마인드맵 여기 정말 좋은 정보 많으니까요. 거기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